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오늘 2차 전지 에코프로 형제들, 포스코, 이런 애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양봉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코스닥에서도 괜찮은 흐름을 좀 이끌기는 했는데, 보통 2차 전지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끝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왜냐면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좀 많은 악재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추세가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엔캠 역시도 2차 전지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좀 밀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같이 밀리긴 했지만, 그리고 엔캠은 좀 개별적인 이슈가 또 있기도 하죠. 일단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왔던 게 CATL인가요? 그쪽이랑 1조 5천억 정도 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상보다 그 흐름이 너무 약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결국은 그게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보의 불투명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계약 내용이 자회사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보통 기업이 이렇게 큰 금액의 계약을 했으면은 금액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좀 공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100%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공시는 하지 못하더라도 비밀 유지 각서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거는 공시는 해줘야 되는데, 엔캠 같은 경우는 계약 구조상 공시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약 주체가 본사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회사인데다가 원재료 값이 계속해서 좀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1조 5천억이라고 니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게 정말 1조 5천억이 되는지 2조가 되는지 아니면 5천억이 되는지 아니면 1,500억 될 건지 그거 모르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얼마나 버는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또 공시를 해주면은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회사가 이런 것들이죠. 나 1조 5천억 계약을 했어. 어디랑? CATL.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1등으로 만드는 1등 회사잖아요. 배터리 회사 중에. 그들과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계약을 했는데 공시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유가 있어.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죠. 왜 공시를 못해? 나는 그러면 이것만 믿고 있어야 돼? 만약에 너희들이 이 1조 5천억이 원자재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1,500억 개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너희들 정말로 1조 5천억이 1조 원으로 줄어들고 5천억으로 줄어들고 1,500억으로 줄어들었을 때 이거 니들 딱히 공시할 의미가 없으면 공시 안 할 거잖아. 그러면 나는 뒤통수 맞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1조 5천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지금 엔캠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양봉 하나로 끝났다라는 거 되게 조금 거슬리죠?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재무적인 부담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 몇 년간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단 말이에요. 올해, 작년, 계속해서 보면 적자가 이어지거나 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공장을 지어서 물건이 많이 팔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또 팔리지도 않아. 공장 가동률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번 거래소가 이번에 자율공시조차 허락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의 공시를 번복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도 이 계약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확실해질 때까지 알리지 말라라고 선을 그은 거죠. 회사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죠. 야, 1조 5천억이 맞아.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됐다? 보시는 대로 주가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죠. 차가워요.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확실한 숫자가 찍히기 전까지 주가가 출렁거릴 가능성 또는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둔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한, 공시가 없다라는 불안. 이러면은 나중에 1조 5천억이 나중에 5천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공시를 안 하고 지들끼리 다 알고 있는 거지. 회사 사람들끼리.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이런 거죠. 한참 잘 가고 있는데 엔캠이 이런 거죠. 내가 공시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조 5천억짜리가 1,500억 계약으로 바뀌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불안감, 그게 지금 시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엔캠은 개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굳이 내가 리스크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내가 엔캠을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국내 사모죠. 그래서 12전환이 지금 한 83,000주 정도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83,000주면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물량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담이 되는 것도 맞죠. 이 12 문제는 계속해서 나와요. 맨날 나오는 것 같아 얘네들은. 자, 엔캠은 일단 재무적으로 조금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오늘도 열심히 매매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 챙겨갈 수 있는 것도 다 챙겨갔을 수 있고요. 저희 그 두산에너빌리티 매도를 했는데,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뭐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에서 2026년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렸던 무료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첫 종목이 나갔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꾸준하게 나가겠죠?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저희 라이브 방송 내일 하니까 오셔가지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종목 꾸준하게 챙겨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